저는 생애주기에 따른 국내 이주민 선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이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또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이주민 사역에 대한 것을 두 가지 메타포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계 이주의 쓰나미다. 이 쓰나미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 진동으로 인하여서 밀려오는 큰 파도를 의미합니다. 이 쓰나미를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사실 이 세계 이주의 쓰나미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세계와 이주 노동자들, 국제 결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 쓰나미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이 쓰나미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세계 이주의 나비 효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또 동일한 어떤 지구 반대편에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을 일으키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나비 효과는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작은 날개짓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10년, 20년,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미래가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비 효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를 다룬다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이 작은 날개짓을 잘못하게 되면 후에 정말 큰 태풍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실패들, 또 세계 많은 다문화 나라들이,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나비 효과로 인하여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고령화 사회의 고령화 사회나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이미 사회적 갈등의 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요. 새로운 다문화 세대로의 진입과 교육이 있고 또 편견과 역편견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의 생태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각한데요. 이 다섯 번째에 있는 전통적인 가정의 생태계, 이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들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가정들이 이 한국 사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가정의 생태계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이 날개짓을 준비를 못한다면 부정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또 한국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작은 날개짓을 긍정적으로 할 때 후에 그것이 태풍이 긍정적으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살리는 부흥의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은요,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면서 흑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너의 필드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제가 흑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저 흑인 교회는 한국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라위, 모잠비크, 그다음에 나미비아, 그다음에 남아공 현지인들, 다양한 종족, 아프리카 종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박사를 쓸 때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한국 사회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한국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체성 상담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유학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리서치를 6개월 동안 하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하면서 저는 다양한 현지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센터와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을 방문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센터 안에서 실제로 한국어도 가르쳐보고, 그리고 센터에서 리서치하면서 인터뷰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삶의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의 그 헌신적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함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에 뛰어들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컸습니다. 사실 이 이주민 선교의 사역자들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저는 두려움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요, 센터의 소장으로 가기로, 평촌에 있는 센터의 소장으로 가기로 명함까지 다 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겁쟁이였던 거죠. 왜냐하면 제 삶을 투자하고 제 두 딸과 저희 가족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겁이 이제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리서치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다문화 목회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교회와 이주민 선교의 이 사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다문화적인 새로운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이 되었고, 그래서 센터에 간다는 것을 명함을 쓰레기통에 죄송하지만 버리고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찾는 중에 계산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교회에서 지금까지 2013년부터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섬기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전문인 사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자 사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구와 그리고 부서와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다문화 사역들을 같이 해내는 그런 사역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천 다문화 통합 지원센터와 계산교회, 그리고 계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계산 다문화 비전 센터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생애 주기별 이주민들에 대한 전적인 전 요람부터 그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 사역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29일이었죠. 저희가 우리 요리 대회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 계산교회 오신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비전센터 그리고 한국어 교실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그 봉사자들,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29일 날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 일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포럼 준비하십시오. 저희가 이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 사역 봉사자들께서 이 일을 다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내용들은 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뜻깊게 봤던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지역 교회라고 저는 이해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현재 지금 국내에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가 초대 교회에 있어서 두 교회의 두 기둥이 함께 복음이라는 그 중심, 흔들리지 않은 이 본질을 붙들고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본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결국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이 한국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목회에 있어서 우리 지역교회들과 그리고 이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 센터의 사역들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하며 나아갈 때 저는 앞으로의 이 귀한 사역들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로드니 스타크가 이야기했던, 제가 발제문에도 했는데요, 이 로드니 스타크가 이 사회학자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에 반응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이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드니 스타크 사회학자가 이 그레코 로만의 로마 이 제국을 어떻게 기독교가 바꿔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한 사회학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레코 로마는 도시 사회였고, 그 도시 사회는 수많은 인종들이 모이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제국 하면 엄청난 대단한 그러한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적으로 이 로마의 도시 사회는요, 그 당시의 사회는 정말 이 길거리 모든 환경 이런 것은 열악했다는 것을 로드니 스타크가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도시의 심각한 문제들을 누가 해결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레코 로만 도시 생활의 처참함, 혼돈, 두려움, 잔인함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나 재활성화 운동의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간단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독교가 여러 시급한 도시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제시했고, 이래서 그레코 로만 도시인의 삶을 재활성화했다는 것이다. 노숙자와 빈민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구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희망도 제공했다. 신착자와 낯선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지금의 다문화 사회죠, 그레코 로만 도시에는 두드러진 인종별 거주 구역이 존재하였고, 안디옥 내에 18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인종별 거주 지역이 있었다. 기독교는 즉각적 애착 관계의 토대를 제공했다. 고아와 과부로 가득 찬 도시에서 기독교는 신개념의 확장된 가족을 제공했고, 폭력적인 인종 분쟁으로 갈갈이 찢겨진 도시에서 기독교는 사회 응집의 새로운 토대를 제시했다. 그리고 역병, 화재, 지진과 마주한 도시에서 기독교는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역할을 통하여서 사회를 변화시켰고 도시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작은 날개짓이 이 한국 사회를 저는 분명하게 변화시켜내는 그러한 날개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다문화 목회의 어떤 생애 주기별 선교 전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선교의 위축, 정말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된 게 선교 한국에 강의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요. 아마 18년인가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16년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선교왕국,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교에 대한 불을 지펴서 나아갔던 선교왕국의 자료인데요. 여러분, 최고 6,300명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요 2,500명, 2,200명으로 떨어졌고, 제가 참석했던 그 선교왕국 대회에서는요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젊은이들이 지금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도 젊은 사역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선교에서 글로컬 선교로,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글로컬 선교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주 노동자에서 이제는 다문화적인, 더 이주 노동자를 뛰어넘는 다문화적인 선교로, 이주 여성에서 이젠 2세의 선교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다문화 선교에서 다문화 목회의 이 선교가 지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애 주기별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국가 정부에 관한 자료를 몇 가지 자료를 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부처를 통하여서 이 다문화 사회, 또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강구하고, 또한 협업하여서 이런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또한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다차원적 사회 통합 모델들이 계속해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 전략이라면, 이제는 다차원적으로 정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머무느냐, 아니면 비정주, 그다음에 미등록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결과, 아니면 적극적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단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이주민들에게 인권 피해에 관한 부분들, 한국어, 자녀, 이런 것처럼 이 그림만 보아도 단순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과 사건의 그 접근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이 생애 전반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 모든 접근들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2008년에서 이 다문화 사회 가족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에 관한 이것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이렇게 결혼 준비기, 형성기, 양육기, 교육기, 가족 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 시, 이런 생애 주기별 접근으로 이주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생애 주기점 접근이 이제는 이 다문화 선교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주민 생애 주기별 선교 방안은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지역교회들이 이러한 접근으로 할 수 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주민 선교를 위한 리더십 발굴 및 장려하고,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이주민 생애주기별 선교에 대한 전문가와 협력하시고, 이주민 선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하셔야 되고, 이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들의 니드를 파악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 예배 및 선교 활동을 개선하. 제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에서 다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결혼 이주 여성의 정체성 상담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주 여성들을 이렇게 전 생애 주기별로 이주 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이번 발제에서 이정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입국 전후 선교 전략과 정착 단계 선교 전략, 그리고 통합 단계 선교 전략, 성장 단계 선교 전략, 그리고 기환 단계 선교 전략이라는 생애 주기별 접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이주민 선교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5대 프로그램들, 저희가 아마 저 5대 프로그램 안에 모든 이주민 선교의 사역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주민 사역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이주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 그리고 난민에 대한 이렇게 생애 주기별 접근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 논문에서 썼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새로운 아이덴티티, 뉴 월드라는 새로운 세계를 두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9분입니다. 이제 19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타이머를 제가 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평 융합의 부분인데요. 이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만나는 그 시점이 있고, 그곳에서 두 개의 정체성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멀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점점 새로운 지평 융합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다머가 이야기한 지평 융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의 지평 융합,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융합 선교, 아마 그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의 파트의 결론의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지 아니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이해한 부분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의 선교라고 한다면 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GMS와 지역교회, 그리고 현지 선교사가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것이고,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이 선교의 방향을 갖고 지역에 있는 이 국내 이주민 선교의 전문 사역을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의 사역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의 하나님의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참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평융합의 부분에서 GMS와 이주민 지역교회 그리고 현지 선교사 지역 이주민 전문 사역들이 지금 이주민이라는 우리가 함께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성도가 뒤에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이주민을 통하여 이 지역교회가 성도가 앞장서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자에 보시면 뒤에 이주민 선교 단체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고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 연락처들이 우리 GMS를 통하여서 세계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번 오는데 현지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의 성도 중에 이제 한국으로 노동자나 또한 결혼 이주 여성으로 가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어떻게 연결해서 소개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자료를 보내주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역에 있는 이주민 센터에 있는 전문 사역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어떤 지체가 그 교회로 그쪽으로 가니까 맡아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지역교회에 있는 이주민 선교센터는 온 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라면 다시 현지 선교사와 보내서 재파송하는 이러한 결과들, 그리고 지역교회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 이주민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선교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계산교회가 결국은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으로 해서 처음 계산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언어권이 이렇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비전센터 비영리단체를 시작하고 나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성이, 왜냐하면 언어권만 시작하면 그 언어권에 들어온 분들만 교회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센터를 시작하면 이거는 다양한 폭넓은 이주민의 사역들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잘 보시면 교회에서 언어권 사역을 하면요, 그 언어권만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센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언어권도 사역하지만 뭡니까? 더 넓은 이주민에 대한 사역들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계산 다문화 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이런 전 생애 길게 폭넓은 생애 주기절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다문화 자존감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습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로부터 자존감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100만 원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네. 1년을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길을 열시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극장, 그리고 지역 주민의 지역 어린이 박물관, 그리고 지인들 통해서 KBS 방송국, 그리고 어디 연극 학원, 이런 것만 10가지만 가지시면요, 이게 연락만 하시면 공짜로 다 그쪽에서 돈 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해주고 가르치고 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개인이 프레밀리에라는 개인이 이주민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프레밀리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주민들의 전 생애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이주민 프레밀리 가족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의 정말 좋은 모델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우리 세션 분에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국내에 있는 생애 주기별 선교 전략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 실제적인 전략을 이정기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